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대표의 부스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것만 다 들으시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또 나와주셨네요. 네. 자, 저번 시간에 감리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좀 감리되고 이제 공사가 시공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죠. 아, 마지막 절차요? 네.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네.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사용 승인. 이제 네.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 네. 써도 좋느냐를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감리자는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네. 시공자도 준공 서류를 준비해서 네.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네,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공무원이 나와서 건물을 체크하기도 하고 네. 그 지역의 그 건축사 협회에 지정된 건축사분이 나와서 또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끝나서 제대로 됐다가 이제 되면 네. 건축물을 등기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은 일단 바닥 면적이 뭐 한 대지 면적이 80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정도 기준에서 제가 설계하고 이제 시공 사용 승인까지 다 끝났다.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건축을 진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로 편차가 있겠지만. 네, 정말. 네. 저는 지금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뭐 한 1년 네네. 반 정도 걸릴까요? 1년 정도? 네네 한 5, 6층 규모로 봤을 때 네. 그 정도 한 6층 정도 규모를 봤을 때 네, 설계부터 공사 사용 승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동절기, 네. 뭐 장마 네. 이런 또 변수에 따라서 좀 기간이 달라지기도 그렇죠. 하는데 또 약간 그런 이런 질문도 있는데 겨울에 짓는 게 좋습니까? 뭐 여름에 짓는 게 좋습니까? 뭐 봄, 가을 당연히 봄, 가을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뭐 그런 게 특수하게 계절이 좀 있을까요? 이 건축이? 뭐 사실은 다 지을 수는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그 작업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 일정 온도 이상을 또 유지해줘야 되고 이제 네. 그런 비용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하지만 겨울에라도 이건 시공을 해서 빨리 짓는 게 더 좋다는 뭐 사업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해야 되면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봄, 가을이 그냥 유리하긴 하죠. 할수 네. 있죠. 네. 아무래도 작업자들도 생각해보고 네네. 또 했을 때 집안도 좀 고려하고 네네. 네네. 그러고 중요한 건데요. 공사비, 시공비 평당 얼마나 할까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다들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까지 질문했던 것들이 다 그런데 사실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물론 정말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게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인테리어 비용 뭐 30평인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분도 아무리 뭐 3, 40년 되신 분도 말씀 못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틀리다. 맞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지금 6층짜리 건물을 뭐 100평에 짓는다고 쳐도 그걸 어떻게 짓지 모르잖아요. 정말 완전 화려한 대리석으로 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인 건 아는데 그냥 노멀하게 저희가 그냥 봤을 때 네.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궁금해요. 일단 뭐 그냥 어떤 수치를 궁금해 하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선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임대 건물 임대 건물이라서 뭐 다세대로 아니 뭐 다세대나 다가구로 해가지고 뭐 네. 투룸식으로나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째다닥 진다고 치면 네네. 한 대략적으로 한 공사비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3계층이 들어갈 거고 다가구는 여기 보면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차이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가구하는 3계층 이하고요.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여야 되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 건물이라 해서 뭐 투룸으로 이렇게 투룸 스타일로 해서 진다고 치면 대략 아마 대지가 한 80평 이상 나오면 투룸이 2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한 개 층에. 그죠? 네. 대략적으로 이것도. 그럼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십시오. 역시 그 절대적인 수치는 네네네. 아니고 그건 참고할 겁니다. 네. 네네. 다세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4개 층의 건물을 다세대가 총 6개 층의 건물이라고 치고. 네. 네, 그러면은 뭐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네. 한두 개 층 들어가고 네네. 나머지는 다 다세대고. 다가구나 4세대가 들어가고 네. 1층은 주차가 되는 형식이 될 것 같고 네. 그랬을 경우에 주거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든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본적으로 구조 벽체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네. 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주방, 욕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설비들이 많이.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에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똑같은 면적에 그냥 근린생활시설 임대 건물보다는 공사비가 더 올라가죠.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뭐 제가 정말 그 수치를 원하시는 수치를 원합니다. 수치를 원해요. 노 대표는 수치를 원합니다. 네. 뭐 그 3.3 제곱미터당 네. 한 6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 서울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일 때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이.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떤 설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건축주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이 수치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사실 애꿎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아시는 건축주분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데 최근에 졌을 때 평당 3.3 제곱미터당 450만 원 정도에 졌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틀리고 그 건축물도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600만 원은 저 대략적인 평균적인 거를 말씀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 그 공사비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은 어떤 노하우가 있고 또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네네. 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사실 제가 그 이하로는 뭐 사실은 제대로 된 건물이 성립될 수 있을까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최근에는 진짜 제가 봐도 네. 그 이하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오히려 요새는 조그만 원룸 투룸이라도 네. 좀 더 고급화하고 네네. 좀 더 특색을 갖고 있어야죠.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고 뭐 작은 집이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집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다가 모든 재료나 인건비들이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공사비를 그 건설 회사가 대고 나중에 이제 임대가 나가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사실 이런 시스템에 좀 단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직접 돈을 대지 않고 시공사한테 먼저 그 지원을 받고 후에 처리하는 뭐 이런 사실 지금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들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있어서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일단 땅을 가지고 있고 돈은 지금 현재 운영 자금은 별로 없지만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건축 설계하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네. 건축을 하게 될 경우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건축주분은 땅만 가지고 있고 네. 시행사가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뭐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하고 수익을 건축주에게 주는 방식은 또 주변에 보면은 그 시행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어떤 요인인지는 뭐 제가 정확히 알지 네, 못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제 소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축주가 시공자 이제 건설사에게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설계와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건축주의 의도.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주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대출이 됐든 여러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물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하시는 분들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사실 그건데 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많은 정보나 자기 땅과 건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여러 면에서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고요. 네. 시행은 사실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굉장히 그 사업을 구상을 잘 하고 또 명석하게 하는 그 시행사를 잘 만났고 일이 잘 풀릴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판단이 사실 중요하겠죠. 그런 그러니까 판단을 잘 내리면 이제 진짜 사업이 잘 되거나. 그렇죠.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자금에 대한 것만 지금 사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금에 대한 거. 그래서 아무래도 또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자금력이 아닐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비용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한번 짚어봤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총 내부까지 저희가 지금 촬영을 했었나요? 네. 소장님이 굉장히 한가하셔가지고 내부까지 4부까지 좀 촬영을 했는데요. 농담이고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뭐 좀 구독자들한테 네네.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도 있었고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대표님하고 방송을 찍은 것도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 민망한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건축을 생각하실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드렸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법규적으로 정해져 있는 얘기들이나 수치적으로 그 돈에 관련된 얘기라든가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건축 설계를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이제 갈구하고 이제 그런 자세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때는 그런 수치적이거나 데이터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데이터적이지 않은 설계와 개념을 통해서 멋진 공간, 멋진 건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 설계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건물이 또한 일반적인 건물과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짜 귀한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출연하실 거죠? 불러주시면. 네네. 다음번에 한번 또 김 소장님 모시고 또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이제 잘하시네요.